가난한 코리아, 그리고 경제개발의 욕구. 1960년대 초반 한국은 매우 가난한 나라였다. 오죽했으면 에베레스트 산은 8,850m지만 코리아의 보릿고개는 해발 9,000m라는 말도 있었다. 보릿고개라는 용어가 생겨난 것도 50년대부터였다. 해발 9,000m 보릿고개, 넘지 못하면 죽는 거임. 당시 한국의 1인당 소득은 마다가스카르, 파푸아뉴기니 같은 나라보다 낮았고 오늘날 최빈국 중 하나라는 차드와 비슷했다. 아프리카의 가난은 한국보다 2배 가까이 더 높았고 북한이나 필리핀은 2.5배 더 높았다. 다만 노미널 GDP로 따졌을 때 그렇다는 얘기이고 실제 GDP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보단 잘 살았고 필리핀 정도는 살았던 것으로 나오기는 한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한국이 가난한 후진국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때문에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를 얻었던 이공화국 시절에도 사람들이 노상 외치던 구호는 밥을 달라, 빵을 달라였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 보여주듯이 민주화보다 더 소중했던 것은 배를 채우는 것이었다. 고로 이토록 가난한 나라에서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군사정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너무도 자명했다. 군사정권 스스로도 쿠데타의 정당성을 경제발전에서 찾고자 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당성이 부족한 인물들이 행정을 쌓아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조선시대 태종, 세조, 영조와 같은 군주들도 그렇고 물론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경제발전을 이루어야만 했다. 당시는 무료 식사라도 제공해야만 표를 얻을 수 있었다. 국민의식이 그랬다. 이전까지의 경제적 성과. 다만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부터 60년대 초반까지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50년대 연평균 4.4%를 성장했으니 일제강점기 2.3%보다는 2배 가까이 높았다. 맨 땅에서 도로 깔고 철길 놓던 일제강점기보다 그 위에서 건설했던 50년대가 더 성장하기 어려웠음에도 말이지. 물론 이러한 성장은 미국의 원조가 절대적이었지만 이 시기에 훗날 경제성장의 근간이 될 수 있었던 커다란 성과들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 성과들이란 이렇다. 첫 번째, 농지개혁. 땅을 농민들에게 고르게 나눠주고자 실시했던 농지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이 땅의 지주들이 대거 사라지게 되었고 여기에 한국전쟁까지 터진 바람에 누구나 다 똑같이 가난한 세상이 되었기에 평등의식이 고조되어 경쟁사회가 도래하게 되었다. 와, 신난다! 모두 다 거지다! 두 번째, 교육혁명. 농지개혁과 한국전쟁으로 불거진 평등의식은 곧 교육열로 이어지게 된다. 세상 다 똑같으셨대. 언제까지 눈치 보면 살 낀데? 이제부터 우리 아들내미도 공부시킬 끼다. 요즘 시장에 양반이 어딨고 종놈이 어딨노? 미군 전기의 교과서 사진이다. 또 한글 위주의 가로쓰기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해방 직후 80%에 육박하던 문맹률은 50년대 후반 28%로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50년대의 교육혁명이 결실을 보게 되는 시기가 바로 60년대 이후였다. 이때가 50년대 학생들이 생산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일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 비료공장 준공. 1959년 충주 비료공장이 준공된다. 비료공장이 왜 중요할까? 비료는 식량의 증산을 의미한다. 식량이 증산되면 인구 부양력이 늘어나 노동력이 풍부해지고 쌀값이 떨어져 최저 생계비가 다운되어 더 낮은 임금을 줘도 근로자들은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낮은 임금 때문에
공장주들은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할 수 있고 축적된 자본으로 더 큰 산업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 시멘트 공장 준공. 1957년 문경 시멘트 공장이 준공된다. 시멘트는 그야말로 국가 기간 산업의 근간이다. 건물을 만들고 도로를 깔고 다리를 만들고 모두 다 시멘트가 없으면 안 된다. 특히 당시만 해도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이 많아서 주거생활 개선을 위해서라도 시멘트는 반드시 필요했다. 여기에 57년 판유리 공장이 준공되고 66년에 슬레이트 지붕이 도입되면서 슬레이트 지붕이 대중화되는 것은 70년대 이후이다. 우리나라의 주거 환경은 혁신적으로 개선되게 된다. 그렇다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누가 이룩했을까? 이승만일까? 따지고 보면 농지개혁과 국민학교 의무교육을 제일 먼저 구상한 것은 미군정이었고 미군정기의 교과서, 이때부터 가로쓰기 한글 교육이 시작됐다. 비료와 시멘트 공장 역시 유엔의 후원하에 행해진 일이었다. 그렇다면 전부 미국 때문인가? 아니다. 그런 사고 자체가 잘못이다. 어떤 나라든 근대화 초기에 가장 먼저 행해야 했을 것을 미국이 주선해 준 것이고 국민들의 역량이 있었기에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민들의 자질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아무리 투여해도 소용이 없었다. 오늘날의 필리핀 역시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던 나라였다.